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이종호 전문가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 시장 그야말로 정말 길었었던 장마가 드디어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햇빛이 내리쬐다라는 느낌은 없죠. 때문에 이 햇빛이 내리쬐 때까지 우리는 어느 정도의 종목 대응을 이어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종목 대응을 이번 투자의 신을 통해서 여전히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투자의 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호 전문가님, 오늘 시장 굉장히 조금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은 보여줬는데 네. 오늘 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신다면 어떻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월요일까지는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오늘 흐름이 약간 이번 한 주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 수급이 4일 연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우리가 이때까지 시장에서 되게 불확실성으로 느꼈던 부분은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 되게 걱정스러웠는데 환율은 1310원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 말은 우리나라 증시를 이제는 슬슬 저가권이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오는 건가 싶다. 약간 그런 느낌까지도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지켜봤을 때.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약간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고 하는 게,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있을 FOMC 전까지는 약간 이번 주는 약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고, 코스피 경우에는 오늘 하락 마감으로 끝났지만 전체적인 상승 종목을 봤을 때 하락했던 종목보다 상승한 종목이 약 2배 정도 많은 걸 봤을 때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상승장 분위기를 이끌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차트상 흐름은 더 양호한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오늘 흐름은 그걸로 약간 나타난 흐름이다라고 저는 느끼고, 코스피도 어떻게 보면 코스닥만큼의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주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네,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제 계속해서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고, 때문에 수급주 선별이 필요한 그러한 장세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 추가적인 좋은 흐름을 예상하셨던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조금 혼조세의 그러한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역시나 가장 큰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역시 이제 애플발 이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 고용이라든지 혹은 어떤 이 투자에 대한 비용들을 줄여 나가면서 애플도 연준 따라서 긴축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애플이 긴축을 시작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러한 애플 같은 이러한 대기업마저 이제 이러한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 맞추어서 결국에는 긴축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구나라는 의미가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시장에서 뭐 애플 관련주들이라든지 혹은 뭐 그에 따른 이런 이 하방 움직임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체적인 악재들은 잘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호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호재 부재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좋은 종목들을 잡아갈 필요가 있겠죠. 때문에 계속해서 종목 장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수급주들을 계속해서 조금 선별해 나갈 그러한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죠.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너구리님이 레몽레인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은 매수하기 어려운 자리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매수 시점을 궁금하시다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11시 강한 녀석들 시간에서 제가 말씀해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18,200원 정도가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약 13% 정도가 올라가지고 제가 배지를 받았던 종목인데, 이 종목을 다시 여기서 만나니까 좀 기쁘네요. 지금 차트상 보면은 되게 괜찮은 차트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요즘 주가가 트렌드가 약간 21선 안착을 하면 장기 이평선을 만나러 가는 부분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속된 하락이 계속됐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유지했던 부분이 이 부분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A스토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때문에 컨텐츠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레몬레인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뭐냐, 이번 하반기에 방영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게 JTBC에서 하는 건데 송중기 주연으로 나오고 있고, 이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탄탄한 스토리를 갖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웹소설 사이트에서 단연간 1등을 했던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은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조금 있다. 약간 재벌집하고 약간 부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더 스토리는 더 흥미진진해질 것 같다는 게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약간 상승세가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거래량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탈은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부분 대량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없고 오늘 한 번에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한 번 더, 또 강한 거래량이 한 번 정도 나왔을 때 그때가 시세가 마지막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내일 같은 구간에 내일 조정이 만약에 한 2% 정도 조정이 온다면 저는 그때도 진입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가격 2만 원 선에서 딱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종가를 2만 원 딱 라운드 피겨에서 마감을 할 때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다음 날 같은 경우도 2만 원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높게 잡으실 거면은 2만 100원 정도까지는 좀 높게 잡는 건데, 차라리 내일 마이너스 2% 구간이 오면은 잡으시고, 만약 안 온다 생각을 한다면 그냥 놓아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11시 강한 녀석들 종목 시간에 목표가를 22,000원까지 말씀을 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 이 종목 말고더라도 매력 넘치는 종목이 많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1선을 안착했던 종목들이 장기 이평선을 만나러 가고 있다, 요즘 추세가.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더 들어가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한 번에 시세가 나왔던 종목을 욕심부려서 무조건 들어가는 거,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보유자 영역이고, 지금 만약 들어가고 싶으면 비중을 좀 낮게 들어가서 단기적인 추세만 노리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자화전자입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수수님께서 28,000원에 10% 매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애플이 빠져서 걱정이네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역시나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부분이 애플이 긴축 경영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가장 핫했던 그런 이슈일 것 같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사실 이제 애플이라는 이제 기업이고, 애플이 긴축 경영을 들어간다라는 소식에 사실 이제 다른 어떤 기업들까지도 같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이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 자체가 긴축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업들이 이 긴축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해 나가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 사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상당히 조금 공격적인 그런 행보를 많이 보였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애플이 긴축 경영, 어느 정도 좀 신중하게 이 경영을 이어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격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이 애플 관련돼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애플이 어떻게도 이 새롭게 신제품을 출시를 한다라거나 혹은 어떤 이 투자를 좀 이어나간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 가장 또 반사적인 수혜를 받는 그러한 이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또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사실 조정이 많이 나온 종목이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의 상승폭들은 거의 다 이제 반영을 다 어느 정도 반납을 다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제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오전에 매일매일 좀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그저께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왜 이제 최근에 흐름이 어느 정도 좋아졌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흐름이 상당히 조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잘 짚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금을 다시 한번 또 밀어 넣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하락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 경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부분들, 안 좋은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저가에서 힘을 다시 모아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그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제 최근에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오늘 애플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엮이는 종목이 LG 이노텍과 자아전자잖아요. 그런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제 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우려감을 더했다라고 한다면,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 밑에서 저가 매수 심리가 들어와 주면서 상당히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사실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애플이 긴축 경영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내년에 뭐 새롭게 나올 제품을 뭐 출시를 늦춘다거나 혹은 제품의 어떤 양을 조금 상대적으로 줄인다라거나 이런 이 경영을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뭐 인원을 조금 이제 감축을 한다라든지 혹은 뭐 새롭게 뽑힐 인원들을 뽑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줄이는 수준의 그런 이제 긴축 경영이 시작이 되는 거지, 뭐 새롭게 뭐 신제품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늦춘다든지 혹은 뭐 투자할 것을 투자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경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에 아이폰 뭐 15에서 새롭게 또 잔망경 카메라가 탑재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또 수혜를 받았었는데, 아이폰이 새롭게 뭐 출시가 된다라든지 혹은 이제 애플이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 애플이 계속해서 이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제품 출시에 맞춰서 계속해서 또 캐파를 맞추기 위해서 새롭게 올해 2천억 정도 시설 투자를 감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이 본격적으로 이 계속해서 이 제품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또 어느 정도 캐파를 맞춰 놓은 그런 노력을 했으니까 충분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놓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목표가를 어느 정도 정하고 가야겠죠.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물대를 보게 되면 3만 원 구간에 상당히 조금 매물대가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먼저 3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만 원 근처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때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고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죠. 워낙에 좀 이슈가 강하다, 그리고 수급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3만 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3만 5천 원 이전 고점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다만 3만 원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눌린 구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2만 원 중반대로 흐름이 조금 이제 눌려줄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3만 5천 원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하나 더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될 예정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이러한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떠오를 수가 있으니까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어떻게 또 흐름을 나타내 주는지,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또 출시될 이 아이폰에 대한 어떤 수혜를 어떻게 또 시장이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을 하반기에 주요하게 보시면 수익적인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종목으로 유튜브에서 새파란 밤비님이 코스모학 1,500원에 비중 10% 들어왔는데 매도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타이밍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이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 관련주, 거기서 폐배터리를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코스모학이 왜 더 강세가 보였냐라고 말씀을 해드린다면,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성일 하이텍이 청약 흥행 열풍이 됐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좀 나왔는데, 코스모학이 약간 대장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왔고, MBC 같은 경우도 약간 오늘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이 지금 같은 경우에 요즘 같은 장에 이 정도 수익률이면 되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타이밍에서는 슬슬 이제 매도 관점이
매도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정석대로 하신다면은 5일선 부근을 이탈했을 때 딱 이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이 부분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 5일선을 이탈했을 때 이 부분에서 수익 실현하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면 이럴 때 정석적인 게 5일선을 이탈했을 때 주가는 쭉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 여기 5일선을 버티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평단가에서 아쉬울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그만큼 지금 수익률이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 드리고, 지금 수익률을 어떻게 보면 갖고 가시면서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기간적으로 말씀해 드린다면 성일 하이텍이 약간 지금 청약 흥행을 했어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따상도 가능할 부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만약 따상을 한다면 이 코스모학이 반사수익을 봐서 이 부분도 급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정 아쉽다라고 하신다면 성일 하이텍 상장하는 날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날 흐름 좀 지켜보시고 성일 하이텍 흐름이 좋다라고 하시면 그때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방법도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정리를 하자면 차트상으로 5일선 이탈 시 수익 실현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 기간적으로 말씀해 드리는 거는 성일 하이텍이 상장하고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자회사가 코스모스 신소재가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탄탄한 부분도 있는데 코스모학이 올라가는 부분에 비해서 코스모 신소재가 약간 저평가 부분도 있으니까 약간 수익 실현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이제 진단을 주셨어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우리 두릅조아님께서 36만 원에 15% 비중을 이제 진입을 하신 상태신데 진단을 요청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런 흐름이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 궁금하신 부분이 굉장히 조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인 흐름을 조금 이제 예측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2분기에 실적이 조금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이제 중국에서 봉쇄가 이어졌던 부분들, 그 다음에 공급망이 조금 이제 좋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실적에 조금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2분기에 실적이 좀 상당히 급감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이 차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번 2분기 실적은 작년에 이제 일회성으로 발생했던 수익이 상당히 조금 많이 있었죠.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영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큰 폭으로 떨어진 수준은 아니다. 조금 이제 하향한 수준이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질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문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확산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또다시 봉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결국에 봉쇄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이런 공장들이 다시 또 이 락다운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지금 전체적인 이동평균선을 모두 이탈을 한 상태에서 추세를 조금은 하락으로 잡아놓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영업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았던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작용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코로나에 대한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또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정의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35만 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행히 아직까지는 수익 중이세요. 아직까지는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의 방법이 있겠죠. 먼저 첫 번째로는 차익 실현을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자리를 잡아줬을 때 그때 추가로 비중을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리는 그러한 전략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량을 그대로 쥐고 갑니다. 그러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고개를 조금 틀어주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려는
그러한 시점에 비중을 오히려 추가로 담아서 이제 수익을 노리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굳이 이 종목의 추세를 조금 이제 하락으로 돌려놨고, 그 다음에 중국이 조금 봉쇄를 다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점에 굳이 들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한 차례 진행을 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아마 한 35만 원 근처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줄 것으로는 보고 있거든요.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까지 떨어졌었던 부분은 중국의 어떤 봉쇄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또 끝날 수밖에 없는 이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인플레에 대한 어떤 원자재 값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자재 값들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분기에 이런 원가 압박들이 점차적으로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새롭게 또 이 투자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적에 반영이 될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시설 투자를 많이 해놨고, 지금 앞으로 늘어날 이 배터리 수요,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캐파를 많이 맞춰 놓은 상태고 투자를 많이 해 놓은 상태예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래도 이런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또 실적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충분히 주가 또한 다시 한번 고개를 틀어 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에는 시장에 악재가 조금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1차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저가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준다. 대략 한 35만 원 근처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하면 3분기 이후부터는 충분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고개를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방 쪽에 좀 더 이제 실려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후에 다시 한번 좋은 이러한 매수 기회를 줬을 때 먼저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잡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자라고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담비꼬야님이 일동제약 매수해도 되나요? 코로나 치료제 승인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한마디로 말했을 땐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주의입니다. 투자주의라는 건 뭐냐? 약간 여기서 더 올라가면 투자 경고까지도 먹을 수 있는데, 약간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라고 해서 증권 시장에서 약간 경고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7만 명대까지 오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너무 큰 욕심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올라와 가봤자 7만 원대입니다. 7만 원대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대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떨어지는 구간은 너무 크다. 지금 다시 옛날 가격대로도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가격대로 돌아온다면 3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봐요. 만약 개발을 했어요. 치료제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해가지고 회사가 안전 탈바꿈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회사 시총을 보면 그렇게까지도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 시총이 지금 1조 5천억 정도예요. 그 말은 뭐냐? 1조가 넘습니다. 근데 실적도 같이 한번 볼까요? 기업 분석에서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네, 이번 연도 예상하는 것도 마이너스인데,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 승인이 되고 일본에서 긴급적으로 먼저 사용을 한다고 해도 이만큼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파급적으로 될까? 저는 약간 의문스럽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구간에선 되게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불과 저번 주만 됐어도 들어가 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까도 말했다시피 요즘 트렌드가 다 지속적으로 하락됐던 차트들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 21선을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까지 올라가주는 모습대가 나오는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매수해볼만 하다, 단기적으로 시세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일동홀딩스는 약간 약보합으로 마감했다고 친다면 일동제약 같은 건 더 하락세가 더 컸습니다. 이렇게 약간 테마주로 할 때
잡으려고 해도 만약 잡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일동홀딩스가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거, 그게 바로 대장의 특성인데 그 대장의 특성을 일동홀딩스가 더 잘 파악하고 있다. 일동제약보다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계속 이런 종목을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급등하는 종목 따라가서 3%, 5%, 10%뭐 노리려고 할 때 그때 심장은 두근두근 거리면서 너무 많은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인 생활도 못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요즘 실적 괜찮고 바닥권인 종목들 들어가셔도 뭐 10%, 2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급등주를 지금 타이밍에 노려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게 다음날 내일 같은 경우도 뭐 코로나 확진자가 뭐 10만 명대 돌파했다 하면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그냥 버리시고 다른 종목을 선정하시는 게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종목이 더 많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핫하죠. 핫한데 굳이 코로나 치료제로 들어갈 필요가 있냐라고 저는 좀 의문점이 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들어갈 거면 차라리 실적 좋은 진단 키트가 더 낫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심심한 어피치님께서 러시아의 유럽 내 천연가스 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데 SGC 에너지 관련 수혜주로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GC 에너지 같은 경우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의문점을 갖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천연가스 이슈가 있다라고 했을 때 대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느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대장주가 굉장히 명확하게 있습니다. GSA라든지 혹은 뭐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이제 이런 종목들이 명확하게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최근에 러시아가 유럽에 이제 일방적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밝히기는 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좀 오래된 이슈고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이슈다라는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GSE나 대성에너지, 대표적으로 GSE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천연가스 이야기가 나올 때 굉장히 가장 빠르게 반응을 보여주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얼마 전에 마찬가지로 GSE가 천연가스 이야기가 나왔을 때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앞서 이 천연가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미 거래가 됐었던 부분들, 매물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그날 이슈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다시 한번 또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그러한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SG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천연가스발 어느 정도 수혜를 받기는 했지만 최근에 이런 천연가스 이야기가 나올 때 사실 그러한 이슈에 전혀 반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매집이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최근에 물량을 상당히 큰 폭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SG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보고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2월부터 꾸준하게 이야기가 되어 왔었던 부분이고 각 나라별로 이제 이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발빠르게 또 움직이고 있죠.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 원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또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또 LNG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또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천연가스라는 이슈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사실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SG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에 또 드라마틱한 어떤 상승의 흐름을 보기에도 조금은 애매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뚫어주지 못하고 이 이평선, 20일 이평선을 뚫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좀 고개를 틀어줄 때 그때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SGC 에너지가 이 기업적, 사업적인 내용을 보게 됐을 때 사실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번 올해 뭐 1분기, 2분기 실적 양호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천연가스 쪽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모멘텀이 LNG 쪽으로 좀 더 이제 활발하게 조금 적용이 될 것 같아요. LNG 값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LNG에 대한 어떤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SGC 에너지도 동반으로 수혜를 어느 정도 받는 그러한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LNG의 특성상 이 실질적인 수혜가 반영이 되는 기간이 약 반년 정도 걸립니다. 때문에 SG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로 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 그러한 종목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천연가스라는 이슈를 보고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직까지 지금 저항을 계속해서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 구간을 확실하게 좀 뚫어주는 부분이 매수 단가가 매수 대응하기 좀 좋은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SGC 에너지의 어떤 기업적인 사업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하반기에 실적이 다시 한번 또 껑충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러한 이 모멘텀은 충분히 확보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흐름을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고개를 틀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매수는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약 한 4만 원 구간,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42,000원 구간으로 노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수를 당장에 진행을 하기보다는 그냥 관심 종목으로 이제 넣어 놓으시고 이제 시장에서 이 SGC 에너지가 하반기에 실적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슈들이 꾸준히 나와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슈들이 나와줄 때 고개를 좀 어떻게 틀어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상방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투자를 했을 때 수익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 유튜브에서 에디페티 루피 크롱 뽀로로 님이 하셨는데 저도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약간 뽀로로를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이거를 연속으로 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근데 지금 보유 종목이 두산바켓이라는 종목을 들고 계시는데 42,200원에 비중은 20% 이거 언제쯤 회복될런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번 연도 실적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예상치도 되게 높습니다. 네, 작년보다 더 높은데 왜 주가는 이렇게 못 가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연도가 어떻게 보면 제일 피크다. 이번 연도가 두산바켓의 정성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약간 주가도 어떻게 보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너무 과도한 우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 연도 미국 시장을 본다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사우디 갔다 온 것도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근데 중간 선거도 있는데 그 전까지 뭔가 임팩트가 없다라면은 또 아마 선거에서 참패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액션을 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택시장 경기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하반기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중간선거 기점으로 약간 주가도 탄력성을 붙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손절할 자리는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주가는 떨어질까? 왜 반등을 못할까라고 지금 주주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1선은 안착을 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한번 거래량이 터져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에 까지의 이격이 생각보다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게 이 종목이 약간 흠이 아닌 흠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장기 이평선
내려와 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 말은 기관값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3만 원 이하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추가 매수 자리다라고도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비중 20% 들어가 있는 점이 조금 여기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할 매력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 반등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빨리빨리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두산방켓 같은 경우는 반등세가 나오려면은 어느 정도 기간은 필요하다. 지금은 날씨가 덥잖아요. 날씨가 한 쌀쌀해질 때, 한 9월달, 10월달 이때 부분부터는 좀 관심을 갖고 그때는 추가 매수할 부분이지 지금 가격대부터 추가 매수를 한다면 시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42,200원까지는 이번 연도의 회복은 솔직히 힘들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내년 이번 연도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어느 정도 실적 예상치가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주가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주주 친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배당이나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눈여겨 볼 만하다.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로 끌고 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회사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을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신다면 지금 타이밍에 어떻게 보면은 비중을 약간 10% 정도를 덜어서 좀 시세가 빨리 나오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엇박자를 타고 약간 손실이 발생했을 때 멘탈적인 심리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나 이런 부분을 잘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비중 10% 정도는 덜어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배당도 나오고 중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손절가는 어느 정도 잡고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의 손절가는 25,000원인데 25,000원까지 떨어지는 건 너무 야속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연도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예상하는 것도 나오는데 왜 작년으로 굳이 주가가 돌아가야 되냐.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 되게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실적 좋은데 주가가 잘 못 가는 거 이런 거는 봤을 때 약간 시장의 트렌드인 종목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건설 장비, 기계 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는데 약간 재건으로 엮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형주인 종목들은 재건으로 잘 엮이기가 힘들다는 걸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하반기까지 가져가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만약 38,000원 부분을 간다면 이때 한번 약손절로 손절로 나오시는 것도 괜찮다. 비중을 약간 덜어내고 그 다음은 42,000원 부분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조금 오랜만에 급등이 나온 종목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엉거주춤님께서 신풍제약 15만원 50% 물린 거 어찌함. 오늘 급등해도 손실이 노답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신풍제약 정말 일전에 그야말로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이었죠. 이제 최고가가 21만 4천원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상승 이력이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저가가 약 한 6천원부터 몇 퍼센트 상승이죠? 한 3,000% 넘게 상승이 나왔었던 정말 전설적인 종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구간에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나오면서 역시나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4대에 맞는 그러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이 상승 폭트를 아직까지는 이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정말 상당히 큰 그러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벌써 7만 명, 8만 명 다시 한번 폭증을 하고 있고 새롭게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잖아요. 이제 일전에 BA5라고 하는 오미크론에서 이제 BA5로 넘어가면서 전염력이 한 3배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또 다시 진화를 해서 켄타우로스라고 하는 또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을 했죠. 그러면서 전염력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들을 잘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신풍제약을 대응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오래전에 10만 원대 혹은 이제 20만 원대에 들어가 계셨던 분들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는 비중을 축소를 하셔야 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신풍제약이 실질적으로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기대감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연계가 됐을 때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잖아요. 결과적으로 현재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콜롬비아에서 이제 이 원래 신풍제약이 최근에 임상을 진행하던 파라맥스 정이라고 하는 코로나용 경구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코로나용 경구 치료제가 임상이 이제 좀 3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주가 탄력이 있을 수는 있겠죠. 다만 일전에 이러한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구간까지는 상승이 조금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반납을 다 하고 나서 이 구간까지도 사실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때문에 이 구간까지도 사실 이 뚫어줘야 되는 매물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전염력이 정말 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뭐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감염력은 굉장히 큰 형태로 진화를 하고요. 치명률은 낮은 상태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결국에 감기 같은 어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병처럼 취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 지금 현재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여줄 때 어느 정도 빠져나오는 게 가장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냐. 일단 신풍제약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코로나 관련주들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 단기적인 흐름이 이번 주 정도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워낙에 지금 이번에 나온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단기로 더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환경을 만들어 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당장의 종목들을 한번 싹 돌려봤는데 굉장히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 매집이 되어 있고 수급이 최근에 잘 들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때문에 아마 이번 주까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조금 탄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 시장에 많이 이야기가 되어 왔었고 그 다음에 반영이 많이 되었었던 그러한 이슈라는 점을 조금은 염두를 하셔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금 이제 정말 어려우시겠지만 조금씩 비중을 덜어내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오히려 손실 회복이 훨씬 빠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중을 정리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기회비용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을 쥐고 있음으로 해서 다른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비용을 우리는 또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음을 조금 이제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때문에 신풍제약은 최근에 이 코로나 관련된 이러한 이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만큼 조금씩은 비중을 정리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조금 손실 만회를 노리는 편이 가장 수익 회복에 있어서는 빠른 길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신풍제약은 지금 당장의 대응은 어려우시겠지만 조금씩의 비중 조절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비중을 덜어내는 게 너무 힘드시다라고 하시면 다른 남은 비중으로 해서 조금씩 수익 보시고 신풍제약은 수익 보신 만큼 점차적으로 좀 비중을 덜어내는 그러한 전략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포비님이 GS글로벌 3,800원에 20%인데요. 매수가 넘기기 쉽지 않네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비, 뽀로로에 나오는 그 캐릭터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3,800원을 넘게 나오면서 지금 수익권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있습니다.
약간 테마성 종목으로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인데 석탄 테마를 타고 있죠. 근데 8월 1일부터 독일에서 이제 러시아 석탄 관련 이제 전면 수익 금지라는 걸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아직까지 기간은 있지 않습니까? 8월 때까지. 근데 그때까지 약간 시세는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번 어떻게 보면 독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 다른 나라까지도 전파 확산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석탄 관련주인 우리나라에서 석탄 관련주는 GS 글로벌 그리고 LX 세미콘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GX 글로벌이 상승세가 더 나오지 않을까.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 같은 날에도 약간 시세가 되게 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던 종목인데 약간 신규 매수 구간에서는 약간 위험 부담이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보유자 분이라면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매물대 있는 구간을 돌파해줬다는 게 약간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일 조정이 약간 들어온다면 신규 매수 구간도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 여기서 조정이 주고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면 약간 이때는 수익을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8월 1일 독일에서 러시아 관련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 이 안건은 갑자기 다 아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독일에서 어필을 했던 부분이라서 시장에 퍼져 있는 재료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간이 정해졌을 때 약간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그 날짜에서는 약간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목표가를 45,000원까지 가는 거는 좀 약간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4,400원 부분이 딱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4,500원인데 35,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4,400원 정도가 목표가로 잡으시면서 가는 게 좋고 손절가 부분은 지금 구간이 3,500원 부분을 이탈을 한다면 손절로 나오시는 게 괜찮다는 전략을 말씀해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독일 그리고 독일의 러시아산 석탄 금지 이걸로 만약 상승세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탈출할 구간이 없다라고도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테마성 종목은 약간 손절을 잡고 진행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4,400원이니까 이번에는 수익으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오늘도 종목 진단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일 장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내일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제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조금 좋지 않게 나올 거다. 아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 과도하게 하락 전망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을 조금 상회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갑론을박이 굉장히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최근에 이 중국에 대한 어떤 공급망 이슈들,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6천억 원 이상 손실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실적에 조금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오늘 흐름을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당히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죠. 에코프로라든지 혹은 이제 LNF라든지 때문에 이러한 이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내일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또 주요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FOMC에서 과연 75bp 인상이 될 것인가 혹은 100bp 인상이 될 것인가 굉장히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원래는 또 이 100bp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100bp까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75bp로 충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열어봐야지 알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FOMC까지는 큰 이슈가 없습니다. 때문에 종목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이 수급주들을 잘 선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여전히 환율이 상당히 조금 높은 수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00원 이하로 조금 안정이 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1,310원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또한 계속해서 조금
추세를 좀 하향 쪽으로 유지를 해주는지, 그리고 1,300원 이하로 잡아주는지, 이런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과연 이제 FOMC까지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일까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이어나가 보시면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은 만족스럽게 진행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네, 내일장 이슈 체크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저도 약간 비슷하게 준비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하이 공장 약간 공장 코로나 때문에 약간 공장을 가동을 못 해가지고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게 대다수의 평인데, 그거를 잠식할 정도로 약간의 기대치가 나온다라면 약간 훈풍이 돌지 않을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테슬라가 약간 그리고 또 실적 말고도 약간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약간 액면 분할 관련해가지고인데 저번에도 약간 5대1로 하면서 약간 주가가 훈풍을 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3대1 정도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주들 동방 상승세가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또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요즘에 약간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환율이 정고점을 돌파하냐 안 하냐, 막 1330원까지 간다라면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일 좋은 거는 장중에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그널이 나온다라면 우리나라 주가 증시에 어느 정도 훈풍을 불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요즘에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나타낸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약간 100달러까지도 돌파했던 모습이 나왔지만 약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요즘에 깨지면서 90달러 후반 부분에서 지금 안착돼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락되는 부분이 제일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게 갑자기 변동성 때문에 100달러까지도 도달한다면 증시는 다시 한번 불안정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유가 같은 경우는 100달러 회복은 저는 좀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왜냐면 경기나 이런 부분도 많이 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도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장 지금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듯 하더니 여전히 또 악재가 다시 한번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관련된 악재들,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긴축 경영에 관련된 애플발 악재들. 다만 이러한 이 폭우가 내리고 나면 다시 한번 비가 또 그치고 그 다음에 구름이 생기면서 해가 뜰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구간을 대비해서 잘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준비를 잘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옆에서 잘 보필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절대 기죽지 마시고 종목들에 대한 대응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헤쳐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